자, 이번 시간에는 자, 2회 문제, 전기기사 2회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은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전동기의 발생 토르크는 뭐냐? 일단 토르크는 이렇게 되겠죠. 토르크는 직권은 부하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권수, 코일의 권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직권이죠? 직권. 분권도 같이 알아놔요. 토르크는 부하 전류 비례하고 권수에 반비례하고 제곱 비례, 권수는 반비례하면 직권, 비례 또는 반비례하면 분권이 됩니다. 같이 좀 두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제곱에 토르크는 비례한다. 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동기전동기에 대한 틀린 답을 찾는 거죠. 자, 우리 동기기는 교류발전기로서 계자가 회전계자입니다. 그렇죠? 전기자가 회전하는 게 아니고 계자가 회전. 무효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제동권수를 이용해서 기동할 수가 있죠. 근데 동기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이걸 바꾸는 게 아니야. 3상이기 때문에 3상 중 2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두 선을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예,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계자 권선의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3상 동기전동기는 3상 중 2상을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꿔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3번은 이거죠. 동기 속도는 극수 P분의 120F야. 다시 말하면 동기 속도와 극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극수가 증가하면은 회전수는 감소가 돼야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2번이 돼요. 네. 자, 이제 4번. 직류 전동기 역기전력 뭡니까? 회전수, 토르크, 이때 전기자 전류는 얼마냐? 이런 거죠. 일단 토르크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돼요. 오메가분의 P에서 2파이 60분의 N. 출력이 뭐야? 출력이 역기전력의 전기자 전류.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는 것은 이 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 IA 값. 그래요. IA 값. 그래서 이 62, 이놈 62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62로 올라가고 이거 없애주고. 그럼 IA는 어떻게 될까요? 60의 2분의. 그 다음에 토르크에다가 2파이 N을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60. 그 다음에 역기전력이 200V. 토르크가 얼마야? 158.7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파이 N. 1분당 회전수가 1200. 이 값이 바로 무슨 값? 전류 암페아 값. 약 100암페아가 나와요. 뭐, 이렇게 계산해도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도 나와요. 답은 100암페아 해서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5번. 일반적으로 DC 서브모터 제어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서브모터는 이렇게 이런 속도를 제어하고 위치, 토크 등을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다. 속도, 위치, 토르크. 그렇죠? 이걸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역률을 가지고 제어하는 건 없어. 역률 제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역률 제어가 없다. 그래서 DC 서브모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때 속도 제어, 위치 제어, 토르크 제어 이런 걸로 속도를 다 제어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틀린 답은. 자, 문제 6번. 극수가 4극 전기자 권선 중권 병렬 회로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병렬 회로수는 파권은 극수에 관계없이 항상 이지만 중권은 항상
뭡니까? A하고 P가 같아요. 그렇죠? P가 사극이면 병렬 회로도 몇 극이라는 얘기야.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된다는 얘기야. 병렬이요. 사극이면.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40이면은 각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는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40을 4로 나누면 몇 암페어가 된다는 얘기야? 10암페어가 된다는 얘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부스트 컨버터 입력 전압에 45V를 일정하게 하고 스위칭 주기를 20kHz, 20kHz, 듀비티 0.6, 듀비티. 뭐 듀비티라는 이런 말이 나오네요. 듀비티. 예. 이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출력은 입력값에 이게 단위가 입력이야. 입력. 예. PI 입력. 입력값에 1 빼기 듀비티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걸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입력 전압이 45V고 듀비티가 문제에서 얼마를 주었냐 하면은 0.6을 주었어요. 0.6. 듀비티가 0.6. 그래서 0.6을 뺀 것분의 1하면 출력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압은 112.5V가 돼요. 그래서 출력 전압을 구할 때는 듀비티 B하고 입력 전압을 알면 되고, 뭐 스위칭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부하장 이런 것도 실제로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112.5V가 무슨 전압? 출력 전압이 됩니다. 자, 8번. 극수, 회전수. 이거죠? 그냥 반비례 하니까 여기 처음이 900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8분의 6분의 1이야. 그럼 6분의 8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때 답은 1200rpm이 된다. 그냥 이렇게 처음에 주파수 안 구해가지고 해도 바로 나옵니다. 답은 1200rpm. 자, 9번. 변압기의 단락 시험의 임피턴스 전압은 뭐냐? 단락 시험에서 2차식을 단락한다는 거죠. 단락 시험이요. 예. 이렇게 전압이 주어지고 이 전압이 VS야. VS. 그 다음에 이게 임피턴스가 있어요. S. 그 2차식을 뭐야? 단락시켰어. 그럼 전류를 흘려보낼 거 아니야? 이때 흐르는 전류는 항상 1차에 흐르는 전격 전류가 됩니다. 1차 전격 전류. 그래서 1차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 변압기 내에 하나의 전압 강화가 바로 임피턴스 전압이 됩니다. 항상 이런 전압 강화란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가 아니고 전격 전류란 말이 꼭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 일종의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발 전동기.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 종류가 나오죠. 한번 봅시다. 아트킨손형 전동기, 대리 전동기, 톰슨 전동기, 이런 전동기가 바로 단상 정류자 전동기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라고 합니다. 답은 이거야. 정류장, 이건 유도는 아니야. 답은 아트킨손형 전동기가 되겠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1번. 와류손이죠? 패러데이 법칙 중 틀린 답은 뭐냐? 자, 와전류가 철심 내에 흘러 발열이 발생한다. 유도 기전력이 발생으로 철심에 와전류가 흐른다. 와전류 에너지 손실량은
전류 밀도에 반비례한다. 이 와전류는 이거잖아요. 와전류는 좌우지간 주파수에도 제곱이고 두께도 제곱이고 자석 밀도도 이승에 비례하는 거 아니야. 이승에 비례하는 거 아니야. 와전류는. 근데 이게 뭡니까? 전류 밀도에 아니야. 이건 자석 밀도야. 자석 밀도. 몇 승에 비례하는 거야? 2승에 비례하는 거야. 자석 밀도. 이렇게 해요. 그 답이 3번이 틀렸죠? 이 와전류의 에너지 손실량은 자석 밀도 2승에 비례한다가 돼야 합니다. 답이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12번을 봐요. 12번. 삼상 유도전동기. 이 공식은 이거잖아. P는 삼상이면 루트 3의 VI 역률 코사인 세타 효율까지 이따까지 이렇게 해주죠.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야? 부하전류 I를 물어보죠. I는 P를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의 효율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로 각각 대입시켜서 풀면 돼요. 네. 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역률도 0.8. 그래서 0.8이 두 개니까 그냥 0.8, 0.8에서 0.8에 제곱을 한 거야. 0.8 곱하기 0.8이니까. 그래서 21A가 나옵니다. 12번의 답은 2번이 돼요. 2번. 자, 이제 13번. 변압기의 주요 시험 항목 중 전압 변동률 계산에 필요한 수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이 뭐냐 이거죠. 네.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는 것 꼭 두 가지 시험이 필요합니다. 단락 시험 그리고 무부하 시험. 이런 시험은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하나의 시험법이 된다. 그래서 이 단락 시험하고 또 무부하 시험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전압 변동률을 실험할 때는 계산할 때는. 답은 1번. 예. 단락 시험. 무부하 시험을 다른 말로 무슨 시험이라고 합니까? 개방 시험이라고 하죠? 개방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14번. 이 전동기설에 의하여 어찌고. 자, 우리가 정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슬립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죠. 전방향 회전하고 있을 때 슬립은 뭐 이렇게 표기해요. 슬립은 동기속도 ns분의 ns 빼기 n이다 이랬잖아. 이렇게. 근데 역방향에 했을 때 슬립은 이렇게 됩니다. ns분의 ns 빼기 또 빼기 n이야. 역방향. 그래서 결국은 이놈은 1이 되고 이놈은 ns분의 n이 됩니다. 이 값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있잖아. n은 1 빼기 s의 ns라는 게 있잖아. 슬립에서. 그러면 1 빼기 s가 뭐야? ns분의 n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1 더하기 1 빼기 s를 ns분의 n을 넣어주면 2 마이너스 s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2 마이너스 s.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문제 15번입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전전압 기동 토로크는 전부하 토로크의 1.8배요. 1.8배. 좌우지간 전압은 토로크와 전압은 몇 승에 비례하냐? 이건요. 이렇게 돼요. 2승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2승에 비례한다. 그러면 기동 토로크를 우리가 TS라고 하면 전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압을 3분의 2로 낮추면은 기동 토로크도 3분의 2 제곱에서 낮춰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기동 토로크는 전부하 토로크의 1.8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8배 토로크를 곱해주면 돼. 이렇게 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놈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죠. 이게 9분의 4
9분의 4에다가 1.8을 곱해주는 이런 꼴이야. 이걸 계산하면 이 값이 0.8의 토르크 T가 돼요. 그래서 기동 토르크는 전부하 토르크의 몇 배가 된다? 0.8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에 생기는 와류소는 규소광판 계속 나온 거네 이거요. 예. 와류소는 그렇죠. 주파수 제곱 규소광판 두께 제곱 최대 자석 밀도 제곱 다 제곱에 비례하는 거 아니야 제곱. 두께 2승에 비례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50Hz 12극 3상 10 마력 그리고 회전수는 얼마냐? 동선이 350. 자, 이제 여기서 회전수를 물어보면 이 값을 물어보면은 이걸 알고 슬립을 알면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슬립에서 나오는 공식이야. 근데 이 식에서 동기 속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NS가 나와요. 물론 NS는 이거 계산하면 500rpm이 나와. 이것처럼 500rpm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슬립을 구하려면 2차 입력과 2차 동선의 관계는 SP2가 돼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여기 회전자의 동선은 350이 나와 있고 그리고 2차 입력이 뭡니까? 2차 입력은 출력에다가 출력이 10마력이니까 10마력은 얼마죠? 10 곱하기 746이야. 746. 그러니까 7460W가 되고 그 다음에 동선 얼마야? 이거잖아요. 2차 입력은 출력 플러스 동선이잖아. 이렇게. 동선. 그래서 동선이 350.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2차 입력은 781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슬립이 나오죠. 슬립 S는 어떻게 돼요? S는 P2분의 7810분의 동선이 얼마야? 350. 그래서 이게 슬립이 이렇게 나오죠. 슬립을 계산했더니 이때 슬립은 0.045가 돼. 0.045. 자, 이제 됐네요. N값 구합니다. N값. N은. 자, NS 값을 구했더니 500이 나왔고, 슬립을 구했더니 1 빼기 0.045가 나왔어요.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와요? 계산했더니 이 값은 478의 RPM이 되더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문제 18번. 변압기 건수를 N이라고 하면 누설 리액턴스는 이거 아니야. 누설 리액턴스를 N이라면 원래 이게 L분의 뮤 S N 제곱 전기 자기작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는 코일 건수 몇 승에 비례한다? 2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2승에 비례한다. 자, 19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같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 같으려면은 뭐가 같아야 합니까?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 이 5가지 같아야죠. 다만 용량이 같을 필요는 없다. 용량이 같을 필요는 없다. 1번입니다. 자, 20번.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과대한 부하 전류로 인해서 이제 과전류가 되면은 이렇게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뭐가 늘어나요?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늘어나요. 병렬로. 그래서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면 과부하 전류로부터 보호해주고 병렬로 연결하면 만약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이때는 여기 전압, 이렇게 전압, 이렇게 전압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렬로 연결하면 과전압 보호, 병렬로 연결하면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과대한 부하전류니까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해서 다이오드의 소손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회 문제를 마칩니다.